안녕하세요. 사연 하나 노래둘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데는 딱 7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지옥행 급행열차의 VIP석을 끊고 말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장세환, 올해 42입니다. 작은 건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 조금은 빠듯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이윤정과는 결혼 7년 차였죠.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장모님의 칠순 선물로 그놈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서방, 정말 이 앞자리 표를 구한 거야? 아이고 세상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작년 4월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며 부쩍 우울해하시는 장모님을 위해 저는 큰맘 먹고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트로트 가수의 디너쇼 VIP 티켓 2장을 예매해드렸습니다. 장당 35만 원. 제 한 달 용돈보다 비싼 금액이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원했고 장모님이 소녀처럼 기뻐하시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윤정이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엄마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길게.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정말 고마워.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반짝이는 눈빛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욕망의 불씨였다는 것을요. 공연 당일 자정이 넘어서야 아내와 장모님이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 두 사람의 얼굴은 술 한 잔 마시지 않았는데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주무세요? 윤정이가 자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아, 왔어? 어땠어? 장모님은 좋아하셔?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야. 엄마 감동해서 우셨어. 그리고 여보, 대박인 게 뭔지 알아? 황태영 님이 노래하다가 우리 쪽을 보면서 윙크를 했다니까? 진짜야. 내 눈이랑 딱 마주쳤어. 평소 차분하던 아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그래, 그래. 앞자리니까 그렇게 보였겠지.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하루의 즐거운 추억이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날부터 저희 집 거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V에는 24시간 황태영의 트로트 방송이 흘러나왔고 식탁 위에는 황태영이 광고하는 건강식품 김치, 심지어 정수기 렌탈 팜플렛까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황태영 공식 팬카페 마이너스 태양의 후예들. 그곳이 아내의 새로운 직장이자 맹신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퇴근 후 맥주 한 캔을 따는데 아내가 묘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축하해줘요. 응?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했어? 아니, 팬카페에서. 나 중간 관리자 됐어. 서울 지부 스텝. 기가 찼습니다. 평소 회사 일도 힘들다고 징징대던 사람이 팬카페 감투를 썼다고 저렇게 좋아하다니요. 그거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야? 제 시큰둥한 반응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경쟁률이 50대 1이었어. 그리고 스텝이 되면 가수님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생긴대. 그때 아내의 눈에 스친 것은 순수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특권 의식이었죠. 남들과 다르다는 그 우월감.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건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내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스텝 회의가 있어서 늦어. 내일은 지방 공연장 사전 답사 가야 해.
주말마다 장모님과 아내는 짝을 지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카드 명세서의 숫자가 야금야금 올라갔지만 저는 그래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하겠지 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주 나긋나긋하고 공손하며 약간은 흥분된 톤이었죠. 네, 실장님. 아유, 당연하죠. 제가 우리 서울 지부 회원들 싹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 조공 모금도 목표액 달성했고요. 네. 어머, 정말요? 가수님이 제 이름을 아신다고요? 통화가 끝나고 들어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김 실장? 그게 누군데? 황태영님 소속사 매니저 실장님. 세상에 메인 매니저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 내가 워낙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눈여겨보셨나 봐. 아내는 자랑스럽게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민 실장이라는 이름 3글자. 근데 매니저가 팬한테 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아니지. 난 단순한 팬이 아니잖아. 스텝이잖아. 이번 콘서트 때 우리 팬클럽이 도시락 서포트 들어가는 거, 그거 실장님이 나 믿고 맡기신대. 원래는 공식 업체 아니면 안 받아주는데 내 센스 믿고 특별히 허락하는 거라고. 아내는 특별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식탁 위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이게 뭐야? 아, 이번 도시락 서포트 견적서야. 슬쩍 열어본 견적서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시락 200개에 1,000만 원. 개당 5만 원짜리 도시락이었습니다. 무슨 밥값이 1,000만 원이야? 이걸 팬들이 걷어서 낸다고? 아, 당연하지. 우리 가수님 기 살려주는 건데. 최고의 재료로 호텔 셰프급으로 준비해야지. 그런데 윤정아, 입금 계좌가 이상해. 왜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이름이야? 김태민? 제 날카로운 지적에 아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소속사 공식 계좌로 하면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소속사 대표가 깐깐해서 이런 서포트 잘 안 받아주거든. 실장님이 몰래 뒤로 챙겨주시는 거라 실장님 개인 계좌로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 주신대. 당신이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래. 이런 게 다 융통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회생활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매니저가 팬클럽 돈을 개인 계좌로 받는다? 이건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지독한 썩은 내가 진동을 했죠. 윤정아, 이거 하지 마. 이상해. 매니저라는 사람 좀 알아봐야겠어. 제가 정색하고 말리자 아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오빠 매니저님 의심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황태영님. 데뷔 때부터 동고동락한 가족 같은 분이야. 내 진심을 모독하지 마. 싸움은 커졌고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장모님 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거실에 켜져 있던 아내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로그인되어 있더군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김태민 실장과의 대화방을 열어본 저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태민 실장 윤정님, 오늘 보내주신 도시락 시안 가수님께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역시 윤정님 안목은 VIP급입니다. 이윤정 어머 정말요? 유유 감동이에요. 김태민 실장 참,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다음 달에 가수님 비공개 생일 파티를 할까 하거든요. 소속사 몰래 진짜 찐팬 5명만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요. 이윤정 헉. 5명이요? 김태민 실장 네. 참가비가 좀 있긴 한데.
윤정님은 제가 무조건 1순위로 추천하려고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참가비 300만 원. 단순한 식사 자리가 300만 원이라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밑에 달린 아내의 답장이었습니다. 이윤정 실장님, 저 무조건 갈게요. 적금 깰게요. 엄마도 같이 가도 되나요? 엄마도 적금 있으시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놈은 제 아내와 장모를 지갑으로, 아니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300만 원은 그저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김 실장이 설계한 거대한 덫은 이제 막 우리 가족을 향해 그 시커먼 입을 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간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아내의 노트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비밀 식사비 300만 원. 단순한 팬심이라기엔 너무나 위험한 금액. 저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장모님 댁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아내 윤정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나왔습니다. 당신 여긴 웬일이야?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장모님, 아니 최명숙 여사님이 안마의자에 앉아 트로트 방송을 보고 계셨습니다. 윤정아 장모님, 두 사람 제정신입니까? 밥 한 끼 먹는데 300만 원? 이거 사기입니다. 딱 보면 몰라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장모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안마의자를 끄셨습니다. 장서방, 이 밤중에 와서 무슨 행패야? 사기라니? 우리 태영이 매니저님이 직접 초대한 거야. 장모님, 세상에 어떤 가수가 팬한테 돈 받고 밥을 먹어줍니까? 이거 다 불법이고 그 매니저라는 놈이 중간에서 돈 떼먹으려는 수작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아내는 오히려 저를 비웃더군요. 당신 목소리 낮춰. 이건 그냥 밥이 아니야. 후원이야. 가수님이 소속사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게 활동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당신같이 돈만 아는 속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 두 사람은 기어코 그 300만 원을 내고 비밀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주도권은 남편인 제가 아니라 김 실장, 그 사기꾼 놈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파티에 다녀온 뒤 아내의 태도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지? 오늘 가수님이 나오셔서 내 손을 꼭 잡고 윤정님 덕분에 노래합니다라고 했어. 그 눈빛은 연기가 아니야. 진심이라고. 나중에 들으니 그 자리는 김 실장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했더군요. 가수가 얼굴만 비추고 나가자마자 김 실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바람을 잡았답니다. 누님들, 우리 태영이 불쌍해서 어쩝니까? 소속사 대표가 툭하면 욕하고 정산도 안 해줘서 저 착한 애가 밤마다 웁니다. 형, 나 노래 그만두고 싶어. 이러는데 제가 미치겠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놈은 팬들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모성애를 건드린 겁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 윤정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적금 하나만 더 깨면 안 될까? 또 무슨 소리야? 이번엔 뭔데? 가수님, 벤 차량 때문이야. 내용은 뻔했습니다. 소속사에서 준 차가 낡아서 가수가 허리 디스크가 도졌다는 둥, 멀미를 한다는 둥. 김 실장이 몰래 개인 리스로 최고급 벤을 뽑아주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여보, 김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차량 시트에 이윤정님의 사랑 이렇게 자수도 박아준대. 나 그거 평생 소원이야.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습니다. 윤정아, 황태영 행사비가 회당 3천만 원이야. 그런 가수가 차가 없어서 팬들한테 손을 벌려? 소속사에 전화해봐.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까? 제가 핸드폰을 들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안 돼. 미쳤어? 소속사에 전화하면 김 실장님 잘려. 그럼 우리 가수님은 누가 지켜줘? 소속사 대표는 악마 같은 놈이란 말이야. 아내는 김 실장의 말을 성경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악, 김 실장은 유일한 아군. 이 프레임에 갇힌 아내에게 저는 그저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단 10원도 못 줘. 정하고 싶으면 내 용돈 아껴서 해. 저는 제가 단호하게 막으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했는데 집안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모님이 보낸 반찬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저 세환입니다. 뭐? 그래. 장서방. 장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끝내. 전화를 끊고 찜찜한 마음에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비상금 통장. 우리가 나중에 전세 오르면 쓰려고 모아둔 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윤정. 설마? 저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장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장모님 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새까만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머리에 명품 클러치 백을 옆에 낀 남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놈이 바로 김 실장이구나. 아유, 우리 사위님 오셨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놈은 저를 보고도 당황하기는커녕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우리 최명숙 여사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 같은 종이를 황급히 감추시더군요.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김 실장이라는 놈이 아주 능글맞게 대꾸했습니다. 아, 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투자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태영이 굿즈 사업에 어머님이 지분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투자? 굿즈 사업? 장모님이 감추려던 종이를 낚아채서 보니 그건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채권자 김태민, 채무자 김명숙.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 윤정이가 보증일란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모님은 벌벌 떨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장서방. 그게 아니라 우리 태영이 기획사 위약금 물어주면 소속사 나올 수 있대서 내가 도와주려고. 여러분, 그놈은 차량 렌트비를 넘어 이제는 위약금을 미끼로 던진 겁니다. 소속사를 나오게 해주려면 5억이 필요한데 10명이 5천만 원씩만 모으면 황태영 1인 기획사를 차릴 수 있고 돈을 낸 사람들은 창립 이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사기극. 저는 참지 못하고 김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경찰서 가자.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이거나. 오빠가 뭔데 그래. 뒤따라 나온 아내 윤정이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저를 노려보며 아내는 놈의 팔짱을 끼더군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우리 남편이 미쳤나 봐요. 어서 나가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내 아내가 내 편이 아니라 사기꾼의 경호원이 되어 나를 밀쳐낸 그 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 집구석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놈의 진짜 목표는 장모님의 쌈짓돈 몇 천만 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모님 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아내에게서 카톡 하나가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사진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담긴 위촉장이었습니다. 위촉장 성명 이윤정 직위주 태영 엔터테인먼트 창립 이사 귀하를 당사의 창립 이사로 위촉하며 황태영님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것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김태민인. 기가 막혔습니다. 김 실장, 아니 김태민 그 사기꾼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래에는 아내의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윤정 여보 봤지? 나 이제 단순한 팬 아니야. 이사님이야. 당신이 무시하던 내가 해냈다고. 나중에 배당금 들어오면 당신 코 납작하게 해줄게.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너 지금 어디야? 이거 가짜야. 종이 쪼가리 하나에 속아서 얼마를 갖다 바친 거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몰라. 오늘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어.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그리고 엄마도 같이 하셨어. 우리 둘 다 이제 이사님이야. 장모님도?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집. 담보 대출 좀 받으셨어. 어차피 회사 설립되고 태영님 활동 시작하면 금방 갚고도 남아. 행사 한 번 뛰면 3천만 원인데 뭐가 걱정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우리 최명숙 여사님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지켜온 그 빌라.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그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조퇴를 하고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 세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한참 뒤 안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게. 자네랑은 할 이야기 없네. 장모님,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러세요? 그 사기꾼 놈 말 믿지 마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기꾼이라니. 김 대표님은 내 은인이야.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데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고 어머니 하면서 챙겨주는 건 그 양반뿐이야.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명절에 용돈 20만 원 쥐어주는 게 다 아니었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김 실장 그놈은 가족들이 채워주지 못한 장모님의 외로움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 늙은이 취급하지 말게. 나도 내 사업하는 거야. 엔터테인먼트 이사라고. 늙어서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벌어서 내 노후 내가 챙기겠다는데 왜 난리야? 인터폰은 툭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현관문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뽕짝거리는 트로트 음악 소리와 장모님과 아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가짜 낙원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판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자. 놈이 사기꾼이라는 확실한 증거. 저는 인터넷을 뒤져 황태영의 현재 소속사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꽤 큰 건물이더군요. 무작정 찾아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황태영 씨 매니저 중에 김태민 실장이라고 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태민이요? 그런 분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수석 매니저라고 키 크고 얼굴 좀 기름진 사람인데.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선생님 혹시 그분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네. 그게 무슨. 김태민 씨 3년 전에 퇴사했어요. 횡령 문제로 잘렸는데. 아직도 황태영 씨 팔고 다니나 보네요. 여기 피해자분들 가끔 찾아오세요. 3년 전 퇴사. 횡령.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놈은 과거의 경력을 이용해 팬들에게 접근했고 소속사 내부 사정을 아는 척하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흥분해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네, 필요하시면 인사과 연결해 드릴게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아내와 장모님도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장모님 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다시 찾아간 장모님 댁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내 윤정이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윤정아, 장모님. 다들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뭘 알아왔는지 들어보라고. 저는 비장하게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태민 씨 3년 전에 퇴사했어요. 횡령 문제로 잘렸는데. 소속사 직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봤지? 놈은 매니저도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런데 장모님과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피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당신 진짜 순진하다. 뭐? 김 대표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 소속사 놈들이 김 대표님 음해하려고 거짓말할 거라고. 횡령? 그거 다 소속사 대표가 뒤집어 씌운 거야. 우리 태영님 빼내오려고 하니까 앙심 품고 김 대표님 매장시키려는 거라고. 장모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김 대표님이 그랬어. 소속사 찾아가면 무조건 모른다, 나쁜 놈이다 할 거라고. 그 말 믿으면 우리 태영님은 평생 노예계약에서 못 벗어난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사전 백신을 다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어떤 진실을 가져와도 그들에게는 우리를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의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지금요. 헉, 정말요?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가 장모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됐어. 드디어 됐대. 뭐가 됐다는 거야? 태영님이. 소속사 나올 준비 다 끝났대. 오늘 밤에 위약금만 입금하면 내일 당장 기자회견하고 우리 태영 엔터로 오신대. 정말? 오늘 밤에? 응. 근데 위약금이 조금 모자란데.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대. 이거만 채우면 끝이야. 엄마, 우리 그거 하자. 그거. 아, 집 파는 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담보대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내의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아내는 잽싸게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엄마, 빨리 부동산 전화해. 김 대표님이 아는 부동산 있대. 금매로 넘기면 오늘 바로 현금 준대. 쾅, 쾅, 쾅. 이윤정. 문 열어.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집 팔면 장모님 어디 가서 살아요? 하지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아내의 들뜬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보, 걱정 마. 태영님 소속사 옮기면 우리가 강남 아파트로 모실 거야. 이 썩은 빌라가 문제야? 우린 이제 강남 입성이라고. 저는 방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받는 분 김태민 보낸 금액 2억 원 이체 완료. 끝났어. 여보, 이제 우린 성공이야. 아내의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억. 장모님의 집이, 장모님의 노후가 단 1초 만에 사기꾼의 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들고 나온 저는 고시원에 몸을 뉘었습니다. 결혼 7년. 남은 건 옷가방 2개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처음엔 절대 이혼 못한다. 내가 가장이냐며 악을 쓰던 아내도 제가 김태민에게 사기당한 증거 자료와 본인의 빚 내역서를 들이밀자 입을 다물더군요. 재산 분할이요? 나눌 재산이 있어야 하죠. 아내가 가진 건 수천만 원의 카드 빚과 사채 빚뿐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던 날 아내 윤정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잡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엄마랑 나 이제 어디 가서 살아? 그 좁은 월세방에서 엄마랑 둘이 어떻게 살아? 장모님은 집을 비워주고 경기도 외곽의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쫓겨나셨습니다. 평생을 곱게 사시던 최명숙 여사님이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건 김 실장한테 가서 따져.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로부터 3개월 뒤 뉴스를 통해 김 실장, 아니 사기꾼 김태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근처 모텔에서 검거됐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만 50명, 피해 금액은 총 40억 원. 경찰서에는 장모님 같은 노인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 돈 내놔라.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김태민은 이미 40억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놈에게 법원이 내린 형벌은 고작 징역 5년. 피해자들은 단돈 10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가수의 소속사 반응이었습니다. 김태민은 우리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며 당사 역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토록 사랑했던 황태영이라는 가수는 팬들이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바빴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였고 그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퇴근하고 막 씻고 나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손이 가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전 아내 윤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는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윤정이니. 왜 전화했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흑. 나 좀 살려줘. 제발. 윤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
오빠,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근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갚아도 끝이 없어.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줘. 엄마 죽게 생겼어. 내가 평생 갚을게.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오빠 제발.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7년을 살맛대고 산 사람입니다. 장모님도 저에게 갈비찜을 해주며 웃으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모은 돈 2천만 원을 보내주면 수술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매니저라는 놈에게 홀려 저를 밀쳐내던 아내의 눈빛. 집을 팔겠다고 도장을 찍던 장모님의 광기 어린 미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해지고 싶다는 헛된 욕망이 부른 참사였죠. 제가 지금 돈을 보낸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응. 오빠. 미안하지만 난 도울 수 없어. 난 내 남편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야. 그 빚은. 그리고 그 현실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오빠. 오빠. 끊지 마.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야.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더군요. 어딘가에서 비를 맞고 있을 두 여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잔인한 끊어냄만이 저 자신을 지키고 어쩌면 그들이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외로움은 참 무서운 틈새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어 당신은 특별하다, 우리가 가족이다라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300만 원짜리 밥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집을 팔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부디 이 사연이 누군가의 텅 빈 마음을 노리는 검은 손길을 뿌리칠 수 있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